안녕하세요, 지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아이웨어 브랜드 줄보의 버몬트 클래식입니다. 줄보는 세계 산악계에 미친 큰 영향력에 비해 최근 국내에서는 그 인지도가 다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개성있고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버몬트 클래식 소개에 앞서 먼저 줄보와 이 제품에 담긴 역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줄보는 1888년 프랑스 모레즈에서 태어난 창립자 쥘 보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이웨어 브랜드입니다. 프랑스 몽블랑의 발치에 자리 잡고 있는 근대 알피니즘의 발상지 샤모니는 알프스 산맥 깊은 곳에 숨겨진 희귀한 수정을 채굴하는 크리스탈 헌터들의 요람이기도 했습니다. 몽블랑을 최초로 등정한 것으로 알려진 두 인물 중 한 명인 자크 발마트 역시 크리스탈 헌터였으며 샤모니 시내에는 이들을 기념하는 동상이 몽블랑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크리스탈 헌터는 위험천만한 고산지대의 극한의 환경 속을 탐험하며 수정을 채굴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알파인 등반을 하면서 광석을 채굴까지 하는 극한의 직업이었던 것이죠. 고산지대에서는 눈에 반사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설맹이 올 수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눈을 보호하고자 하는 크리스탈 헌터들의 요청에 따라 줄보의 창립자 쥘 보는 최초의 크리스탈리의 선글라스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웨어 브랜드 줄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줄보에서 출시된 버몬트 선글라스는 알피니즘이 부풀어 오르던 시기에 고산지대 및 극지방의 탐험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이코닉한 원형 렌즈로 유명한 버몬트 모델은 1950년대 당시에는 라운드 글래시어란 이름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대의 유명했던 등반가들의 과거 사진들을 찾아보면 줄보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 줄보의 미국 내 유통을 담당한 버몬트 지역 기반의 회사 클라임 하이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기념하여 라운드 글래시어의 제품명을 버몬트 글래시어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90년 후반에 버몬트 글래시어는 안타깝게도 줄보의 생산 라인에서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성 있는 모양의 선글라스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존재했고, 생산이 중단된 뒤로도 재출시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전화와 이메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소비자들의 염원 덕분일까요? 2013년 줄보는 설립 125주년을 기념하여 버몬트 글래시어를 버몬트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재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제품이 10년 전 다시 돌아온 버몬트 클래식 모델입니다. 이 버몬트는 디자인의 호불호를 떠나 한 번 보면 잊기 힘든 독특한 개성의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본격적인 알파인 등반을 목적으로 디자인된 제품이며, 독특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그저 장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이 남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유명한 디자인 이념에 아웃도어 제품만큼 충실한 물건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 버몬트의 원형 프레임 이 위쪽에 튀어나온 힌지 부분은 이 시각적으로 제품에 큰 개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멋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측면부의 가죽 윈드실드나 렌즈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나사를 풀어줘야 하는데요. 나사를 풀기 용이한 위치로 힌지를 위치함과 동시에 장식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 설계된 제품이라 요즘 제품은 이런 번거로운 나사 없이도 측면부 가죽 윈드실드를 교체 가능하긴 하지만요. 이 버몬트의 또 다른 개성 중 하나는 이 전면부와 이 측면부에 부착된 이 가죽 소재의 윈드실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죽 소재가 사용되다 보니 더 빈티지하고 멋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언뜻 보아서는 그 칼바람을 막는데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작년 겨울 제가 소백산에서 사용하였을 때 이 지독한 칼바람 속에서도 눈은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태생 자체가 알피니스트를 위한 제품이다 보니 국내 산악 환경 속에서는 웬만한 바람에 대한 보호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는 그 스키 고글과 같은 형태의 제품은 내부에 한번 결로가 발생하면은 운용이 좀 어려워지는 반면에 이 버몬트와 같은 선글라스류 제품은 통기성이 이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결로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윈드실드는 이 림 위쪽에 힌지를 풀어야 이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탈착을 할 경우는 뭐 일반 선글라스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이 버몬트 모델의 경우 이 윈드가드가 붙어 있어야 그 특유의 디자인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버몬트의 템플은 이 다른 선글라스에서 보기 힘든 고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초에 고산지대 등반용으로 설계된 제품이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 선글라스가 벗겨지지 않도록 이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이 고산지대에서 사고로 인해서 이 선글라스가 벗겨질 경우에는 이 강한 햇빛에다가 눈의 반사광이 더해져서 설맹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핏 보면은 모양 때문에 착용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템플 부분은 이와 같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귀에 쉽게 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형태지만 뭐 일반적인 야외 활동에서는 이렇게 선글라스가 벗겨질 만한 상황이 드물기 때문에 뭐 저 같은 보통 사용자들은 이런 템플 디자인을 그저 감성의 영역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렌즈와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당연히 버몬트 클래식에 사용된 렌즈는 수십 년 전의 오리지널 모델에 적용된 소재랑은 다른 줄보이 최신 사양 소재입니다. 가볍고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보이 제품들에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렌즈가 사용되고 있으며, 렌즈군은 크게 스펙트론 렌즈랑 리액티브 렌즈군으로 나뉩니다. 스펙트론은 일반적인 선글라스 렌즈이고, 리액티브는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변색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트론 렌즈는 크게 스펙트론 1, 스펙트론 3, 스펙트론 4 이렇게 3개 등급으로 나뉘고요. 이 외에도 형광 필터가 적용된 제품이나 극지방용 특수 제품도 존재합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 버몬트 클래식에는 스펙트론 3 또는 스펙트론 4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론 3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이 13%로 일상적인 야외 활동에 적합한 제품이고, 스펙트론 4 같은 경우는 이 가시광선 투과율이 5%에 불과해서 수천 미터급의 고산지대의 강한 직사광,
및 설산이 반사광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스펙트럼 4를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야외 활동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 눈에 들어오는 광량이 좀 부족해서 시야가 너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운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무척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제품은 스펙트럼 4 렌즈가 적용된 제품인데요. 하필 제가 원하던 프레임 색하고 가죽 윈드실드 색이 조합된 제품이 이 스펙트럼 4 렌즈 사양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모델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국내 설산에서 사용하였을 때조차 시야가 상당히 어둡고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히말라야 트레킹이나 다른 해외의 산을 갈 일이 아닌 이상 이 렌즈를 국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할 듯 합니다. 그렇다고 기왕 구입한 제품을 그냥 묵혀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행히도 줄보에서는 색상 및 사양별로 교체용 렌즈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이 교체 파트가 정식 수입되진 않은 것 같고요. 저도 기회가 닿는 대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 스펙트럼 3 렌즈를 구입해서 렌즈 교체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혹시 이 버몬트를 고산 등반용이 아닌 일반 산행용으로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렌즈는 스펙트럼 3가 적용된 제품을 구입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랜 역사와 스토리가 담긴 제품인 만큼 이베이에서 줄보 글래시어로 검색을 하면 경매로 올라와 있는 과거의 오리지널 제품도 간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수집을 취미로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베이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버몬트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의 얼굴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 같습니다. 그리고 브릿지에 코받침이 없어서 콧등이 낮은 분께는 착용감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독특한 건 사실이지만 저 스스로 착용한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원형태가 누구나 소화하기엔 좀 힘든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혹시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능한 오프라인에서 먼저 착용을 해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줄보의 영원한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버몬트 클래식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 특별한 외관이 주는 그 매력과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도 완벽히 부합하는 그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리지널 제품 자체가 과거에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 착용감에 있어서는 최신 제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프레임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현대적인 선글라스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비해서 그 무게가 확실히 무겁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멋과 감성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는 분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반대로 제품의 실용적인 면을 더 중시하는 분이라면 가벼운 소재의 현대적인 선글라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버몬트 클래식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개성 있는 쉐입의 선글라스를 찾고 계시던 분. 두 번째, 제품의 헤리티지와 스토리텔링을 중요시 하시는 분. 세 번째, 동계용 선글라스가 필요하셨던 분. 반대로 이러한 분께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난한 디자인의 제품을 찾으셨던 분. 두 번째, 가볍고 막 다루기 쉬운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 세 번째, 동계 외의 계절에도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선글라스를 찾으셨던 분.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평소 버몬트 클래식 모델에 대해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버몬트를 소화하기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버몬트와 비슷한 감성에 동양인 얼굴에 좀 더 잘 맞게 나온 다른 모델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이 참이란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